오늘 이 시간이 핵심입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만 생기면 여러분도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흑수저 모텔 당번 출신이, 월급 200만 원 받던 직장인이, 지하철 좌판 잡상인이, 강남 건물주, 호텔 건물주, 30대 건실한 사업가가 되는 거짓말 같은 사례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키우다 김대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숙박업 부동산에 투자해서 성공하려면 경쟁업체가 적은 좋은 숙박상권에 싸게 잘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좋은 숙박상권은 숙박업소의 매출이 잘 나오거나 잘 나올 것 같은 상권을 들어가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은 숙박업소의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은 상권은 뭐냐? 이걸 설명해 드릴 건데요. 숙박업소의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은 상권, 이게 뭘까요? 우리 쉽게 접근하자고요. 숙박업소의 매출이 잘 나오는 곳과 비슷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상권이겠죠? 그러면 숙박업소의 매출이 잘 나오는 상권은 어딜까요? 모르시겠어요? 괜찮아요. 김 대표가 있잖아요. 그럼 계급장 띄고, 숙박 띄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좋은 상권은 어딘가요? 맞아요. 강남역, 홍대, 건대, 성신여대,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상권들이죠. 그러면 그곳의 특징은 뭔가요? 좋아요. 숙박 되니까 술술 나오네요. 그런데 그냥 딱 두 개만 보세요.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는 유동인구입니다. 역세권이든 대학 가든 직객시설이 많든 배우 세대가 많든 뭐든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만든 결과치가 바로 이 유동인구입니다. 자, 이 표를 한번 볼까요? 근데 자세히 보면 20, 30대 비중이 참 높죠. 맞아요. 이런 상권은 이제 막 성인이 돼서 가장 이쁘고 멋있게 꾸미고 찾아가는 상권입니다. 20대가 주로 다니는 상권은 더 나이가 들어서도 그 상권을 이용할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유동인구가 많은 곳, 거기서도 20, 30대 비중이 높은 상권이 좋은 상권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길거리를 걸으면 청춘 남녀, 미남 미녀가 참 많습니다. 걸을 맛이 납니다. 좋아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사람 구경, 이쁜 가게 구경, 멋진 건물 구경, 핫플레이스도 많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는 거죠. 자, 방금 말씀드린 게 이 두 번째예요. 볼거리가 많고 걷고 싶은 거리, 바로 이벤트 밀도가 높은 곳입니다. 강남역, 홍대, 신사역, 건대 입구입니다. 이벤트 밀도가 높은 곳이라는 건 내가 걸어가면서 계속 새로운 이벤트, 즉 새로운 볼거리가 나타나는 밀도가 높은 곳을 말합니다. 이런 곳들은 1층에 쭉 펼쳐져 있는 상가뿐만이 아니라 밖에서 보더라도 2층까지 혹은 그 이상도 볼거리가 많죠. 내가 걸어가는 구간 동안 볼거리가 밀집되어 있는 곳이 이벤트 밀도가 높은 곳이고, 이벤트 밀도가 높은 곳이 좋은 상권이다. 숙박상권은 여기서 밤에 이벤트 밀도를 더 봐야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 유동인구와 이벤트 밀도가 높으면 좋은 상권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숙박업소의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은 상권이 뭐냐가 시작이었죠. 사람이 많고 이벤트 밀도가 높은 좋은 상권에서는 뭘 해도 잘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숙박업도 잘 되는 거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상권별 집객 요인에 따라서 숙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일정 비율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율은 나중에 심화 과정에서 다루도록 할게요. 그럼 이 카테고리는 좋은 숙박상권의 첫 번째, 숙박업소의 매출이 잘 나오는 상권을 말하는 거 아니냐? 그곳에 숙박업소가 있고 숙박업소의 매출이 잘 나온다면 그 말이 맞죠. 하지만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 지도는 건대 입구역 앞의 지도입니다. 이 대로변 땅들이 4년 전에 봤을 때 평당 1억이 넘었는데 지금은 평당 2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이 건대 입구역 메인 상권은 이쪽인데 근처에 이 낡은 숙박시설이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간이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고 싶은데 해결하지 못하면 가장 가까이 해결할 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건대 상권에는 이 블럭의 대각선 건너편에 숙박시설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화양리라고 하죠. 5년 전만 해도 장금 여관밖에 없었죠.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밀려서 채워주니까 장사가 그냥저냥 됐었습니다. 그런데 5년 전 이맘때 구도가 달라져요. 건대 입구역은 광진구인데 이쪽은 성동구예요. 여기에 이 낡은 여관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차만 다니는 상권에 있는 숙박시설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하는 희귀한 현상이 발생하죠. 그래서 2년 만에 매입가보다 18억의 차익을 거두면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뭐라 그랬죠? 누가 대박이 나면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달려든다 그랬죠? 하나가 대박이 나니까 인근에 있는 이 낡은 숙박시설들이 다 팔리고 리모델링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좋은 숙박상권의 첫 번째, 숙박업소의 매출이 잘 나오는 상권에 속하지만 당시에는
두 번째, 숙박업소의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은 상권에 속했던 거죠. 이 개발 사례는 당시에 두 번째에 속하는 좋은 숙박 상권에 싸게 잘 해놓고 2년 동안 엄청난 운영 수익과 매각 차익을 거두면서 숙박 상권의 순위를 변동시킵니다. 이 케이스를 숙박업소의 매출이 잘 나올 것 같은 상권의 첫 번째, 좋은 상권과 인접해 있는 숙박 상권이라고 할게요. 줄여서 조인숙. 좋은 숙박 상권과 인접해 있는 숙박 상권. 그러면 두 번째는 앞으로 좋은 상권이 될 곳과 인접해 있는 숙박 상권. 앞조인숙이라고 할게요. 제가 자꾸 좋은 상권과 좋은 숙박 상권을 분리해서 얘기하죠. 어차피 좋은 상권에서 파생된 숙박 상권인데 이걸 왜 분리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숙박시설의 허가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상권 구분을 동 구 단위로 본다면 두 개의 상권을 분리해서 볼 수밖에 없는 곳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찾아보시면서 예시를 보시다 보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앞조인숙. 앞으로 좋은 상권이 될 곳과 인접해 있는 숙박 상권은 기존엔 좋은 상권이 아니었으나 좋은 상권이 될 곳. 구도심으로 보면은 뜨는 상권이 될 거고, 신도시로 보면은 신도시 중심 상권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구상부터 볼까요? 이곳은 성수역입니다. 성수동은 불과 6년 전만 해도 공장 지역이었죠. 그래서 당시에 성수동 연관 검색어에는 성수동 땡땡 자동차 공장 이런 게 상위였죠. 그런데 지금은 이런 키워드들이 나옵니다. 맛집, 카페, 수제화 뭐 이런 것들. 이곳에 이 호텔이 5년 전 상권이 변화하던 시기에 신축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매출이 입니다. 대박이죠. 그럼 신상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위례신도시입니다. 디벨로퍼들은 신도시의 도시계획이 나오면 제일 먼저 찾아보게 됩니다. 저는 특히 숙박업 가능 부지를 찾아보게 되죠. 이 위례신도시는 지구단위 계획상 일반 숙박업은 아예 안 되고 관광 숙박업이 가능한 부지도 전체 위례신도시 중에 딱 3필지뿐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곳은 이 군인공제의 땅이고 매입이 가능한 땅은 2개 필지였습니다. 그리고 분양이 되고 건물이 올라갔죠. 딱 저 군인공제 소속의 호텔을 제외하고는 송파구와 성남시를 가로지르는 이 넓은 부지에 숙박업이 없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이 가능한 필지 중에 아직 건설 중인 건물의 상부층을 관광 숙박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위례신도시에서 유일한 군인공제의 대형 호텔을 제외하고는 유일한 중소형 숙박시설이 되었죠. 이런 게 바로 잘 짓고 들어가서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녀석이 되는 겁니다. 이거 너무 독점이라 재미없나요? 그러면은 좀 더 외곽으로 나가서 애매한 것 같은 신상 개발 사례를 보면서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화성 향남 제2신도시입니다. 여기는 숙박업이 가능한 필지가 2박스만 가능합니다. 당시에 해당 지역에는 숙박시설이 딱 하나, 36실밖에 없었고요. 신축 상가 건물을 개발한 그 대표님께서 이 분양이 안 된 상부층 숙박시설을 직접 운영할까 고민 중이었습니다. 어떻게 얼마의 비용을 투자하면 얼마의 매출이 오를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아직 자리도 잡지 않은 신상의 매출을 예상하라니 이걸 어떻게 검토해야 했을까요? 전 항상 방법을 단순하게 찾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사람이 많이 모이면 상권 집객 요인에 따라서 일정 비율로 숙박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신도시는 앞으로 유동인구가 얼마나 늘어날지를 예측하면 예상되는 숙박 수요를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늘어날 유동인구를 예측하고 숙박을 필요로 하는 일정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늘어날 유동인구를 예측할 거냐? 첫 번째, 이미 완성된 유사 신도시의 계획 대비 실제 거주인구를 확인한다. 두 번째, 해당 지역의 거주인구 대비 유동인구 비율을 확인한다. 세 번째, 이에 따른 숙박 수요를 대입해서 회전율에 반영해서 매출을 예상한다. 그리고 이 몇 가지 보정치와 차후 숙박시설이 늘어났을 경우의 수를 넣어주면 짠! 이런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실제로 이 매장은 특수규모로 줄여서 40실이 아닌 46실로 만들었고, 추후 다른 경쟁업체가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처음부터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입혔습니다. 그리고 타겟층을 고려해서 트윈 베드뿐만이 아니라 쓰리풀 베드까지 많은 객실을 차지하게 넣었었죠. 2017년 1월에 정식 오픈했는데 첫 달부터 바로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엔 이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이후에 인근 두 곳의 숙박시설이 추가 오픈했지만 쉽게 따라오기 힘들게 잘 해놨기 때문에 흔들림 없는 편안함으로 예상 매출을 기록한 거죠. 내년이 2020년이 되면 지금보다도 더 매출이 오를 겁니다. 대박이죠. 좋아요? 그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당연하지만 현재 가치가 높아져 있는 상권보다 향후 미래 가치가 높아질 상권에 투자를 해야 큰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좋은 상권에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싸게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경매요.
저번 주에 신촌 대로변에 있는 55평짜리 숙박시설이 경매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1차에 75억에 낙찰이 됐습니다. 2순위가 71억이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상권은 경쟁자가 많습니다. 그러니 가격도 당연히 비싸지는 거죠. 하지만 숙박상권은 어디가 좋은지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100대 숙박상권만 발표해도 그 동네에 매물이 마를 겁니다. 그런데 조인숙과 앞조인숙은 더더욱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을 싸게 사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숙박업 부동산 투자의 비전입니다. 얼마 전에 타 채널의 부동산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모텔을 경매로 15억 3천에 낙찰을 받아서 아주 잘 받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냥 그 가격에 팔아도 잘 안 팔릴 것 같거든요. 근데 감정가보다 싸게 나왔다고 임대 수익이 아주 엄청날 거다 이러면서 되게 좋은 물건인 것처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0객실인데 리모델링 하면 매출이 한 3천이 나올 거다. 그 상권에서 매출 3천 나오려면 리모델링을 최소 4억은 해야 되는데 낙찰가의 80%를 대출을 받는다고 쳐도 현금 8억은 들어가는 거거든요. 매출 3천 찍어도 운영지출 빼고 이자 빼면 한 300 남을 텐데 분할상환까지 들어가면 다음에는 숙박업소 낙찰 받을 때는 저한테 물어보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혹시 구독자분들께서도 숙박업 투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답변을 달아드리거나 다음 방송 때 간략하게 방향성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경쟁업체가 적은 좋은 숙박상권에 싸게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끝!